홈그렌과 하텐슈타인, 이 두 선수가 함께 뛰었을 때 오클라호마 시티는 100포제션당 125.8점의 공격 효율을 기록했으며 상대를 112.3점으로 묶었습니다. 이 두 명의 조합은 지금까지 플러스 13.6의 득실 마진을 보여주고 있죠. 이 투 빅 라인업을 오클라호마 시티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왜 이 조합이 특히 공격면에서 효과적인지, 그리고 아직 이 조합이 완전히 최적화되지 않은 이유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장면에서는 샤이와 하텐슈타인이 사이드에서 픽앤롤을 합니다. 이쪽 공간은 거의 비워져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프린스가 헬프 수비를 하러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페즈는 샤이에게 소프트 스위치를 걸고 야니스는 공을 빼앗기 위해 압박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텐슈타인이 롤을 하면서 오픈되고 프린스는 완전히 헬프 수비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쿠즈마와 릴라드가 케이슨 월러스, 켈리치 윌리엄스, 홈그렌을 모두 커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프린스는 하텐슈타인의 돌파를 막긴 하지만 하텐슈타인은 켈리치에게 킥아웃 패스를 할 수 있습니다. 쿠즈마는 3점 슛을 막기 위해 로테이션을 하게 되고 릴라드는 결국 홈그렌 쪽으로 로테이션하려고 하지만 늦습니다. 그 결과 홈그렌은 오픈 3점을 찬스를 맞이합니다. 이 플레이에서는 홈그렌이 코너에 있고 야니스가 그를 막고 있습니다. 하텐슈타인은 로페즈와 매치업되어 있습니다. 하텐슈타인이 스크린을 걸고 홈그렌이 올라와서 패스를 받습니다. 하텐슈타인이 페인트존 안으로 들어가면서 로페즈는 본인의 수비를 헷갈리게 됩니다. 야니스도 마찬가지로 둘 중 누구를 막아야 할지 선택하기 어렵죠. 홈그렌은 이 순간적인 망설임을 이용해 페인트존에서 오픈 점퍼를 성공시킵니다. 이 투빅 조합은 팀의 핵심 공격 자원인 샤이와 제일런 윌리엄스가 벤치에 있을 때도 유용합니다. 하텐슈타인이 드리블 핸드오프를 통해 공격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좀 액션이 설정되어 있고 위긴스가 핀다운을 받고 나와 하텐슈타인에게 핸드오프를 받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러키의 가장 큰 수비수는 쿠즈마입니다. 하지만 홈그렌이 코트에 있기 때문에 쿠즈마는 외곽으로 끌려나와 있어 빅맨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위긴스는 스크린을 타고 움직이고 하텐슈타인은 롤을 하고 나니 그를 견제할 수비수가 없어 하텐슈타인은 쉬운 골 및 득점 찬스를 얻습니다. 이 장면에서 홈그렌은 하프코트 오펜스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코너에서 가장 강력한 수비수인 야니스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케이슨 월러스와 샤이가 가득한 스크린을 하며 페이크 터치 액션을 만듭니다. 그리고 샤이와 하텐슈타인은 픽앤롤을 시작합니다. 로페즈는 드롭 디펜스를 하며 내려갑니다. 샤이는 빠르게 패스를 넣어 하텐슈타인의 숏드롤 찬스를 살려주고 이로 인해 야니스는 홈그렌을 버리고 도움 수비를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프린스가 홈그렌 쪽으로 로테이션을 해야 하죠. 결국 켈리치 윌리엄스가 덩커 스팟에서 오픈되고 빠른 패스를 통해 찬스를 만듭니다. 야니스가 뒤늦게 림 근처를 커버하려 하지만 이미 수비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쿠즈마가 하텐슈타인에게 도움 수비를 가고 릴라드가 외곽으로 로테이션을 시도하지만 역시 늦습니다. 이 장면에서 주목할 점은 하텐슈타인과 홈그렌이 페인트존 안으로 함께 다이브하면서 야니스와 로페즈의 수비 위치를 낮게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로페즈는 탑에서 일어나는 온볼 액션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팅된 이후 케이슨 월러스가 쿠즈마에게 볼 스크린을 걸어주는데 릴라드가 샤이에게 블리츠를 시도하며 공격을 저지하려 합니다. 그러자 케이슨이 롤을 하고 샤이가 패스를 넣습니다. 이 시점에서 릴라드는 볼 뒤쪽에 위치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로페즈가 케이슨을 막으러 가야 합니다. 롤이 발생하던 순간 야니스는 하텐슈타인의 스크린을 타고 빠져나가는 홈그렌을 쫓아가야 하기 때문에 골밑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로페즈가 롤한 케이슨을 체크하는 순간 하텐슈타인은 라패스를 받아 덩크를 성공시킵니다. 하프코트에서 하텐슈타인이 다양한 오펜스를 이끌어주는 동안 홈그렌이 외곽에서 스페이싱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오클라호마 시티의 공격에 큰 공간을 벌어다줍니다. 여기서 도르트가 하텐슈타인에게 패스를 넣고 즉시 샤이와의 드리블 핸드오프로 이어지며 픽앤롤로 들어갑니다. 한편 홈그렌은 위크사이드 쪽 코너에 있다가 위로 올라옵니다. 고드는 샤이에게 더블팀이 들어간 상황을 보고 하텐슈타인의 숏드롤 찬스를 체크하기 위해 도움 수비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런 윌리엄스가 베이스라인에서 너무 쉬운 찬스를 가져가기 때문에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코너 수비 로테이션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텐슈타인은 예상대로 제일런 윌리엄스에게 패스하고 결국 홈그렌이 탑에서 완전히 오픈된 3점을 얻습니다. 홈그렌이 코트에서 스페이싱을 해주고 공격을 마무리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이 투빅 라인업에서 특히 흥미로운 것은 하텐슈타인과 홈그렌을 활용한 투맨 게임을 중심으로 설계된 공격 전술입니다. 오클라호마 시티는 이 두 명 사이에서 드리블 핸드오프를 실행하는 장면도 보여줬습니다. 샤이가 탑 근처에서 하텐슈타인에게 공을 넘기면 홈그렌이 스크린을 받고 올라옵니다. 로페즈와 야니스는 홈그렌을 모두 압박했고 특히 로페즈는 강하게 해치합니다. 일반적인 가드였다면 이 상황에서 패스를 위로 띄우는 게 어렵지만 홈그렌은 키가 2m 15cm 정도라 수비 머리 위로 간단히 넘길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텐슈타인은 림 근처에서 손쉽게 마무리합니다. 썬더는 하텐슈타인과 홈그렌 사이의 오프더볼 스크린을 통해 스위치를 유도하려는 움직임도 자주 보여줍니다.
이 장면에서는 하텐슈타인이 제일런 브라운에게 썬더 스크린이라고 불리는 오프 더 볼 스크린을 겁니다. 그 결과 수비자가 스위치되어 루크 코넷이 홈그렌에게 붙게 되고 홈그렌 입장에서 마음에 드는 매치업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오프 더 볼 스크린 후 보스턴이 스위치를 시도합니다. 제일런 브라운이 스크린 밑으로 빠져나가며 홈그렌을 계속 마크합니다. 이로 인해 하텐슈타인과 홈그렌 사이에 픽앤롤 찬스가 형성됩니다. 코넷이 드라이브를 막는데 집중한 사이 홈그렌은 로라는 하텐슈타인에게 패스하고 하텐슈타인은 그대로 플로터를 시도합니다. 이번에도 거의 같은 세팅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번에는 홈그렌이 스크린 아래로 움직이고 코넷은 스위치를 하지 않습니다. 약속된 움직임이 무산되자 홈그렌은 다시 하텐슈타인에게 공을 넘기며 드리블 핸드오프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패스를 위장한 드라이브인으로 하텐슈타인이 코넷을 제치고 림으로 돌파합니다. 이러한 썬더 스크린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보스턴은 흥미로운 대응을 했습니다. 코넷을 이 매치업에서 빼고 데릭 화이트를 하텐슈타인에게, 제일런 브라운을 홈그렌에게 붙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전히 스위치를 하되 완전히 다른 수비 조합으로 커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오프 더 볼 스크린을 시도하고 홈그렌이 공을 받지만 데릭 화이트가 그를 탑으로 밀어냅니다. 이후 픽앤롤이 이어지고 제일런 브라운은 홈그렌에게 더블팀을 가합니다. 이들은 홈그렌이 하텐슈타인에게 오버헤드 패스를 시도할 것을 알고 있고 코넷은 코너에서 헬프 수비를 위해 로라는 하텐슈타인에게 접근합니다. 제일런 브라운은 패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거의 턴오버를 유도하지만 위긴스가 공을 살려냅니다. 이후 홈그렌은 위긴스와 다시 픽앤롤을 시도하고 브라운도 다시 더블팀을 시도하는데 이번엔 위긴스가 홈그렌에게 패스를 넣고 코넷은 하텐슈타인과 홈그렌을 동시에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홈그렌은 하텐슈타인에게 라패스를 연결하고 그대로 덩크로 연결됩니다. 이처럼 이 두 선수의 조합은 자체적으로도 공격을 조율할 수 있으며 동시에 홈그렌이 외곽에서 오픈슛을 쏠 수 있다는 이점까지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비 측면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비에서도 조합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덴버 경기에서 나온 상황을 보시죠. 요키치가 공을 끌고 올라오고 하텐슈타인이 수비합니다. 요키치는 강하게 림으로 밀고 들어가며 하텐슈타인을 밀쳐내지만 완전히 아이솔레이션을 내주지 않기 위해 홈그렌이 도움 수비로 들어와서 림어택을 저지하며 미스를 유도합니다. 하텐슈타인이 요키치를 수비하고 있기 때문에 덴버는 홈그렌이 페인트존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홈그렌은 항상 림 근처에서 샷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에 대기하고 있죠. 다음 장면에서는 하텐슈타인이 외곽으로 끌려 나온 상태에서 자말 머레이가 돌파를 시도합니다. 그러자 홈그렌이 크리스찬 브라운 쪽에서 도움 수비로 빠르게 들어오며 머레이의 림 어택을 저지합니다. 오클라호마 시티의 수비 로테이션은 매우 뛰어난 수준이기 때문에 샤이는 PJ에게 빠르게 클로즈 아웃하고 홈그렌은 브라운의 엑스트라 패스를 커버합니다.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두 선수가 함께 있을 때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가장 강력한 공격 라인업이고 홈그렌이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좋은 수비 라인업입니다. 하텐슈타인이 빠진 홈그렌 원 빅맨 라인업이 플러스 15.2로 가장 좋은 득실 마진을 기록 중이지만 두 명이 함께 있는 조합도 그에 못지않게 강력합니다. 이 조합들은 모두 데이터상 좋은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고 약간의 수준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클라호마 시티가 이번 시즌 가장 강력한 팀으로 꼽히는 핵심 이유입니다. 치명적인 투빅 라인업을 갖고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상대 매치업에 따라 다양한 무기를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이 오클라호마 시티를 플레이오프에서도 이기기 어려운 팀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